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다른 많은 분들처럼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일의 성과가 나오거나 조금 한가해지면 그래도 조금 살만해지는 일상이 반복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사회인으로서의 저는 이렇게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한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제 사생활의 영역만큼은 제가 주인공이다 보니 사건, 사고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살면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만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아왔지 제가 직접 겪게 되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 말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실제로 겪게 된 일에 대해 듣게 되신다면 너무 극적인 이야기라 오히려 거짓말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남이 겪은 일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믿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제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요즘 결혼 정년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하고는 대학 때부터 오랫동안 연애를 해왔습니다. 저보다 2살 위에 대학 선배였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나 남편이나 대학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결혼을 한 셈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저 애들 소꿉장난처럼 친구처럼 지냈던 남자친구 말고 제대로 사귀어 본 남자는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첫사랑이었던 셈입니다. 거기다 근 5년이 넘는 연애 기간까지 20대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사람이었기에 제가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사람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남자들이야 좋을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결혼 이야기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뭐 달리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진지하게 만나본 적이 있어야죠. 20살 무렵부터 당연하게 저와 결혼을 이야기하는 남편 말에 저도 그게 당연한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딸이 진지하게 사귄 첫 남자친구이니 저희 친정에서도 남편을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둘 다 아직은 어린 나이였기에 자녀의 예비 배우감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를 처음 만나게 된 친정 부모님과 남편이었습니다. 은태야, 너 우리 주영이가 그렇게 좋아? 네! 졸업하고 자리 잡으면 바로 주영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결혼 반대하시면 안 돼요. 애교 있게 말하는 남편에게 다소 어이없어 하시면서도 친정 부모님 2분께서 남편을 꽤나 예뻐하셨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딸만 둘이거든요. 엄마나 아빠나 다른 집 아들 열보다 너희들 둘이 훨씬 귀하다고 딸 자식인 저희들을 치켜 세워주셨지만 그래도 가끔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품고 사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큰딸이 마치 아들처럼 살갑게 구는 남자친구를 데려온 것이 내심 흡족하신 듯 했던 부모님이셨습니다. 남편만 일찍부터 저희 집과 교류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후에 제 시부모님 되셨던 남편의 부모님을 일찍 만나 뵈었거든요. 아이고, 애기다, 애기. 은태야, 너 주영이 정말 잘해줘야 한다. 남편은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렇게나 딸을 갖고 싶어 하셨다고 했던 시부모님이신데 이제 갓 20살이 되어 솜털이 보송보송한 저를 아기처럼 예뻐해 주셨던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저는 저대로 처음 뵙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라서 잔뜩 긴장을 하던 차에 혹여 실수라도 해서 미운 털이라도 박힐까 걱정하던 마음을 한 방에 날려주신 시부모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다니는 내내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밥도 얻어먹고 용돈도 받아가며 결혼 전부터 일찍이 서로를 친근하게 대해온 저희였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빠가 갑작스런 발병으로
길지 않은 투병 생활 끝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셨을 때도 마치 한 가족처럼 아빠 마지막 하는 길을 지켜주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은퇴야, 우리 주영이 잘 부탁한다. 내가 너희 식장 들어가는 건 꼭 보고 싶었는데 우리 주영이 내 손으로 직접 은퇴 네 손에 건네주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주영이한테 정말로 잘할게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래. 고맙다. 고맙다, 은퇴야.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쌕쌕거리던 음성으로 간신히 딸 자식을 부탁하는 친정아버지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꺽꺽 울며 다짐에 다짐을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저희 아빠 발인까지 지켜보시며 저희 친정 식구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르게 아빠를 떠나보낸 마음만큼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이 없는 저희 집에서 상주 노릇을 자처하며 끝까지 장례식장을 지켜줬던 남편이나 아직 아들과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 여자친구 부모님 장례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시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도 전이었지만 그분들이 진정으로 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결혼해서도 남편이나 시부모님께 평생 정말 잘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은퇴가 우리한테는 은인이다. 아무리 너랑 오래 만났다고는 해도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어. 입장 바꿔서 나였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퇴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해. 힘든 일 겪고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신 와중에도 남편과 시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던 친정 어머니셨습니다. 제 여동생은 그때 저보다 더 어렸으니 그렇게 황망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얼마나 무섭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제 동생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남편이었어요. 동생 역시 남편을 이미 하나뿐인 자기 형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집안끼리 사이가 좋았겠어요? 사돈지간이 결코 쉽게 대할 수 없는 사이라고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도 홀로 된 저희 엄마를 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나 주영아, 사부인께서 뭘 또 이렇게 보내주셨다니. 엄마 되게 좋아하시잖아.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속초여행 갔다가 엄마 생각이 나셔서 먼저 보내셨대. 세상에 감사해라. 이 귀한 걸 매번. 시댁도 가족끼리 워낙 사이가 좋으셨고 특히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이 금슬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두 분끼리만 여행도 자주 가셔서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까지 챙겨주시는 두 분이셨어요. 저는 저한테 잘해주시는 것으로도 부족해 저희 엄마까지 이리 살뜰히 챙겨주시는 두 분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 두 분은 벌써 결혼하신 지 30년이 넘으셨는데 어쩜 그렇게 금슬이 좋으시다니? 그런 두 분을 보며 부러워하시는 친정 어머니셨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친정 아버지와 정말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그런 만큼 아버지가 떠나고 난 빈자리가 참 컸을 겁니다. 저나 동생이나 그런 엄마가 외로움 느끼지 마시라고 신경을 많이 쓰시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자식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나 시부모님께서 저희 엄마를 챙겨주시는 게 더욱 감사히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어머니 역시 그런 남편과 시댁 식구들께 참 잘하셨고요. 엄마는 평생 예술계에 종사하시면서 공연 관련 일을 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식구들도 어려서부터 넘치도록 문화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 덕을 시댁에서도 많이 봤죠. 특히나 새로 올라오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꼭 저희 시부모님을 먼저 챙기시는 엄마셨습니다. 두 분이 데이트를 자주 하시는 편이니 공연 데이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었죠. 세상에, 요즘 공연 표값이 한두 푼이 아닌데 매번 이렇게 귀한 표를 받아서 어떡하니? 주영아, 사부인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려. 어디 표값만 그렇게겠어? 요새는 돈이 있어도 이렇게 좋은 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던데.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자리 예매하지 못해서 안달이라던데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사부인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훌륭한 공연을 볼 수 있겠어? 저희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공연표에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을 볼 때면 저 역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렇듯 양가 어르신들이 서로 돈독하게 잘 지내고 계시니 이보다 더 흡족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일찍 결혼한다고 할 때 친구들이 아쉬워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우리야 너나 은퇴 선배의 역사를 아니까 네가 일찍 결혼한다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직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네가 너무 일찍 유부녀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빠르기는 하지? 그래도 오빠하고 결혼하면 나중에라도 아쉽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서. 이미 제게는 가족인 사람이었는데 결혼이야 그런 저희를 법적으로 묶어주는 수단일 뿐 어차피 그 당시에도 제게는 남편이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저나 저희 식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시부모님과 한 식구가 될 수 있는데 더할 나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르게 결정했던 결혼은 역시 잘한 일이었다며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라는 바가 있다면 남편과 저 닮은 저희 사랑의 결실이 하루빨리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차가 다 되어갈 무렵에도 아직 저에게는 아이 소식이 없었거든요. 저나 남편이나 아직 나이도 젊고 건강했으니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번 해를 넘겼는데도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괜시리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만큼 일찍 결혼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없었는데 30이 가까워오니 이제 슬슬 결혼하는 친구들도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결혼하자마자 일찍 아이가 생긴 커플들도 있었고 아예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커플들도 있었어요. 시작은 우리가 훨씬 먼저 했는데 벌써 엄마 아빠가 된 지인들을 보니 괜히 조급한 마음이 더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저를 안심시켜준 사람도 시어머니셨습니다. 주영아, 대체 걱정할 게 뭐야? 너희 두 사람 아직 젊고 건강하고 아이야 언제든 가질 수 있는걸? 그리고 이왕 너 일찍 결혼한 김에 신혼생활 좀 길게 즐긴다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지.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지만 내가 엄마로 살다 보니 아이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 나중에 되면 오히려 지금 이때가 좋았다면서 그리워하게 될걸?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해봐. 응? 정작 저희 친정어머니는 저희 결혼이 5년 차를 넘어가자 은근슬쩍 손자 욕심을 비추고 계셨어요. 저도 아이를 바라지 않는 게 아닌데. 물론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 스트레스 주려고 그러신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예민해져 있는 제게는 그것도 압박이 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가 아이보다 더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시자 감사한 마음에 그만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때로는 저희 친정엄마보다도 더 제 엄마같이 느껴지는 시어머니셨어요. 그 말씀 때문인지 결혼 7년 차를 넘겨 이제 남편도 저도 3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쉽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예전만큼의 불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즈음에는 저희 아기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별거를 시작하게 되셨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만큼이나 금슬이 좋은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은 제게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두 분에게 상처가 될까 시원하게 묻지도 못하고 그저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굴렀어요. 여보, 아버님,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던 건지 당신은 알아? 글쎄, 나도 답답해 죽겠어. 두 분 다 별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별것까지 하시는 건지 이유라도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조율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저 본인들은 대화라 잘 해결하시고 상황을 받아들이셨다고만 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시부모님의 별거 소식은 저희 친정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왜? 두 분한테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 사이 좋으시던 두 분이 별거라니.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정말 심란해 죽겠어. 두 분 다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왠지 표정도 더 안 좋아지신 것 같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기분 탓이겠어. 아무리 본인들끼리 정리를 잘하셨다고는 하지만 30년 넘게 그렇게 인꼬부부로 사이좋게 지내오신 분들이 떨어져 지내게 되셨는데 괜찮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하여튼 주영이 너도 마음이 많이 쓰이겠다. 어쩔 수 없지 뭐. 당분간은 어머님 아버님한테 신경 좀 써야겠어. 그래, 그렇게 해라. 우리 힘들 때 해주신 거 생각하면 사돈어른 사부인 힘드실 때도 우리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려야지. 평소에도 시댁에 각별히 마음을 쓰는 저였지만 더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두 분이 홀로 계시는 일이 없도록 저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시아버지를 맡아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 별거의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내고 싶었지만 끝내 그건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두어 달쯤 지냈을까. 결국엔 저희들도 시부모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부부 문제라는 건 참 알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리 사이가 좋으셨던 두 분의 결말이 이렇게 내려지자 부부관계가 조금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괜히 울적해진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혹시나 나랑 더는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지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왜?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갈라서신 거 보니까 괜한 생각이 들어? 좀 그러네. 아무래도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물론 두 분 선택은 존중하지만 그래도 쓸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변했는데도 상대방을 기만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럴 테니까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 와, 너 마음 식으면 나 바로 버리려고? 나 진짜 서운하다. 농담조로 말하는 남편이었으나 사실 누군가 마음이 변하게 된다면 제 쪽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한테 남편은 단순히 배우자를 넘어서 은인과 같은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지금이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세상에 남편뿐이었습니다만 사람 사는 일은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여 우리에게 뭔가 사건이 생겨 지금과는 달리 멀어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시절 저희 친정아버지 떠나셨을 때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남편이 해주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 그래도 평생 남편을 미워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 쪽에서 주로 시어머니를 맡아왔기 때문에 벌써 시아버지 얼굴을 뵙지 못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스럽기도 해서 오랜만에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 주영아. 네가 요즘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지? 고생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아무래도 평생 아내와 함께 살다가 그 연세에 혼자 지내시게 되니 그 문제가 가장 걱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염려에 가득한 제 말에 잠깐 말씀이 없으신
시아버지셨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차마 저희에게 말씀은 못하셨다 하더라도 시아버지께서도 그동안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마음을 추스르길 기다리고 있는데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시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영아, 미안하다. 왜 자꾸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그러실 거 없어요. 아니야. 우리가 너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목소리에 물기마저 어린 시아버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저까지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대체 저한테 이렇게까지 미안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동안 저나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그렇게 잘해주신 시아버지신데 시어머니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이렇게까지 죄송스러워 하시는 게 속상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로 아버님, 어머님 의사 존중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저 아버님 행복만 생각하세요. 고작 이 정도의 위로의 말씀밖에 전할 수 없는 제 말주변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시아버지 목소리인데 너무나 침울하게 느껴져서 안쓰러웠어요. 주말마다 시부모님 한 분씩 맡아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자연스레 휴일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시댁에서 나와 따로 집을 구하셔서 시아버지 새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에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터였습니다. 결국 그런 저희를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리셨어요. 아이고, 둘 다 이만하면 됐어. 우리 너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들 아니야. 특히나 주영이 너 쉴 수 있는 시간은 주말 이틀뿐인데 이걸 죄다 내 옆에서 쓰면 내가 미안해서 네 얼굴을 어떻게 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랑 있는 거 좋아요. 예, 이왕 싱글 됐는데 나도 혼자 사는 자유를 좀 만끽해보자. 다음 주부터는 나한테 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시간을 보내든지 너희 사부인을 찾아뵙든지 해. 그동안 나나 너희 시아버지 신경 쓴다고 친정에는 한동안 못 갔을 거 아니야. 나도 참 이 나이 먹어 혼자 된다고 자식들 손이나 빌리고 사부인 뵙기가 참 남사스럽다.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너희들이 괜찮아도 나는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시험이 더 망신시키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해. 알았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옆에 붙어있는 것도 민폐다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 엄마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 신경 쓴다고 한동안 장모님께 너무 소홀했잖아. 엄마가 먼저 말 꺼내주셔서 다행이지. 나도 장모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웠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당신이랑 장모님 둘이서 여행 다녀오도록 세팅을 다 해놨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깜짝 여행이지. 우리 결혼하고 나서 양가 다 같이 여행 가거나 아니면 우리 둘이서 장모님이랑 여행한 적은 있어도 결혼 후에 당신이랑 장모님 둘만 여행 간 적은 없었잖아. 그러고 보니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와의 여행을 한 이후로는 친정어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하나 있는 사위인데 당연히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고마워, 여보. 진짜 딸 자식보다 사이가 훨씬 낫다. 무슨 당신이 우리 집에 해준 거 생각하면 이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면 이렇게 다정하게 마음을 쓸 수 있을까.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친정어머니 역시 뜻밖의 시집간 딸내미와 단둘이 여행을 가자는 제안에 설렘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나야 우리 딸이랑 간다면 세상 어딜 가도 좋지. 아유, 엄마 너무 설렌다. 친정어머니께서 저렇게까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역시 이런 쪽으로는 나보다 남편이 센스가 훨씬 좋구나 하는 생각에 역시 결혼을 잘했구나 싶었어요. 비록 남편이 여행지로 잡아준 나라가 생각보다 먼 곳이어서
급하게 휴가를 몰아쓰느라고 애를 먹기는 해야 했지만 야근까지 하면서 미리 업무를 소화하면서도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와 여행을 떠났어요. 공항까지는 남편이 태워다 주었습니다. 은태야, 고마워. 우리 사위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호사를 부리겠어. 장모님도 참, 장모님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서 주영이라 좋은 거 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하고 싶으신 거 싹 다 하시고 즐겁게 계시다 오세요. 고마워, 여보. 그래, 조심해서 잘 다녀와. 환하게 웃으며 저희 모녀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후에 그 순간 남편을 두고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남편의 건강한 모습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단 걸 알았다면 절대 비행기를 타는 일은 없었겠죠.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오랜만에 친정어머니와 단둘이 손을 잡고 정말 열심히도 쏘다녔습니다. 여행이라면 적지 않게 다녀본 저였는데도 결혼을 하고 8년 차가 다 되어가는 차에 친정엄마와 단둘이 하는 해외여행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 가서 싸우는 일도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1분 1초 지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싸울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살면서 해온 여행 중에 단연 손에 꼽을 정도로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이런 즐거운 시간을 저희 모녀에게 선사해준 남편에게 다시금 고마웠습니다. 남편과는 오전, 오후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희 모녀의 즐거워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낸 거 아직 은태가 답장이 없어. 그러게? 어제 일찍 잠들었나? 평소 같으면 어지간히 바쁜 일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항상 칼같이 답장을 하던 남편이었는데 어제 점심 무렵에 연락한 이후로 답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설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애써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그날 저녁에도 남편이 미리 잡아준 고급 레스토랑에서 온갖 산해진미를 나눠 먹으며 친정어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샴페인까지 한 잔 마시고 알딸딸해진 기분이 그리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술 기운으로 잠에 드느라 그날 저녁까지도 역시 남편에게 답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만 잊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남편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는 생각에 순간 불안한 기분이 엄습했습니다. 여러 번 남편과 통화를 시도해 보았는데도 연결이 되지 않아 이번에는 시어머니 쪽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왜? 은퇴 아직도 연락이 안 돼? 문자에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이지? 그러게. 은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일이 많이 바쁜가? 시어머니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자 제 불안감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게 연속해서 5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간신히 통화가 연결되었어요. 어머님 많이 바쁘셨어요? 혹시 은태 씨 지금 연락되세요? 드디어 연락이 되었다는 반가움에 그만 쏜살같이 제 할 말을 다다닥 내뱉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말에 대꾸는 않고 울먹이시는 시어머니셨어요. 주영아, 주영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주영아,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어머니 진정 좀 하시고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불안한 마음은 이내 공포가 되어 심장을 터뜨릴 듯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신 듯 말을 이으신 시어머니 말에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은태가 사고가 났어. 억저녁에 급하게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의식이 없어.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절규하는 저를 보고
친정어머니께서 전화기를 빼앗으셨습니다. 웅얼웅얼 대화소리 비슷한 게 들리면서도 눈앞이 핑 도는 기분에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영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주영아! 간신히 정신을 추슬렀을 때는 온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친정어머니가 저를 부여잡고 울고 계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잠시 제가 정신을 잃었었나 봅니다. 여전히 몸을 떨고 있는 저를 터질 듯 꽉 껴안으며 친정어머니 역시 충격에 정신을 차리기 힘드신 듯 중얼거리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어떡해.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친정어머니와의 여행은 그날을 기점으로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여행이 며칠 더 남아 있었으나 당장에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급하게 돌아가는 표를 구하려고 하니 그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친정어머니의 해외 공연 인맥까지 동원해 다음날 새벽에 한국으로 들어가는 표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시간이 너무나도 더디게 흘러가 사람 피가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친정어머니셨습니다. 주영아, 지금부터 네가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해. 절대로 정신 놓으면 안 돼. 알았지? 남편이 생사의 기로를 오갔는데도 정작 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지 자꾸만 이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막상 한국에 도착하면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웃으며 나를 마중 나와 있지는 않을까, 많이 놀랐냐며 나를 안아주지는 않을까, 그런 망상만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공항에 남편이 나오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시어머니께 받은 병원 주소로 달려가면서 심장이 너무 울렁거려 금방이라도 신물이 올라올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 꼴을 보고 저희 모녀는 또다시 할 말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주영아, 사부인! 저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신 시어머니셨어요. 그 뒤로 보이는 남편 모습은 전신을 붕대로 칭칭 감고 간신히 숨만 내신 산송장꼴이었습니다. 그리 많이 울었는데도 그런 남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펑 터져버렸습니다. 은태씨, 오빠! 어디 한 군데 잘못 잡았다가 부러뜨리기라도 할까 싶어 차마 남편을 붙잡지도 못하고 낡은 침대 프레임만 부여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이미 남편은 의료진으로부터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리 건강했던 사람을 이꼴로 마주하게 됐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규했어요. 간신히 겨우 진정을 하고 나서 처음 병원에 내렸을 때부터 했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외진 병원으로 왔어요? 우리 다른 큰 병원 가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다른 의사는 다른 말 해줄지도 모르고. 너 오기 전에 우리도 다른 병원 몇 군데 더 가봤어. 다들 똑같은 말만 하더라.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포기해요? 여보 제발 너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다시 들었다가는 정말로 못 버틸 것 같아.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여보 제발. 결국 남편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사자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저러다 저 사람 그만 살고 싶어지면 어떡하나 싶어 차마 더 말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이후로 귀국하고 그때까지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이미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몸보다 더 버티기 어려웠던 것이 정신이었습니다. 며칠간 거의 말이 없던 남편 입이 간신히 열렸을 때 듣게 된 말은 이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만 갈라서자. 여보! 이거 하루 이틀 이러고 말 일이 아니잖아.
당신 이제 겨우 30 좀 넘었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인데 너 평생 나 같은 반신불수한테 발목 잡혀서 살 거야? 발목을 잡히다니. 정말로 내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알아. 알아서 더 못 견디겠어. 나 당신한테 지금 이런 걸 보이는 것도 너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 인생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 희생시키면서 바닥까지 보이기는 죽어도 싫어. 더는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아 병실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 사람도 오죽 힘들어서 저런 말을 할까 싶으면서도 어떻게 사고 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소리가 나오나 싶어 야속한 마음까지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제 곁에서 제 어깨를 토닥이시는 시어머니셨어요. 주영아, 지금이야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나도 그게 답이지 싶다. 어머니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나야 내 새끼니 평생 품고 가야겠지만 너는 네 인생이 있잖아. 내가 정리해보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게 1억 정도더구나. 물론 고작 돈 가지고 네 상심한 마음을 어떻게 보상하겠냐마는 그래도 새 출발에는 도움이 될 거야. 주영아, 은퇴 때문에 네 인생까지 잃지 말고 더 고생 말고 그만 이혼하자꾸나. 응? 안 돼요. 싫어요. 저 사람 몸 불편해졌다고 저보고 남편을 버리라는 말씀이세요? 저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저 이혼 절대로 안 해요. 가뜩이나 심신이 정상이 아닌데 온몸에 물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오열하고 나자 기절하는 줄도 모르고 쓰러졌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남편이 보였어요.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러고 있는 거 엄마가 도저히 못 보겠다더라. 간병이 보통 일이 아닌데 당신 여기 오고 사흘 동안 눈도 제대로 못 붙였잖아. 일단 정신부터 추스르자. 어머니가 당신 친정에서 1달 정도 쉬다 오라고 하시네. 나도 지금은 그 편이 좋을 것 같아.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일단 진정을 좀 하자고. 그러고 다시 얘기해. 어?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등 떠밀려 마지못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초가 되어 돌아온 저를 보고 친정어머니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주영아, 이게 내 노파심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래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왜? 왜 그러는데 엄마? 너 지금 쉬어야 하는데, 쉬게 해줘야 하는데 내가 정말 미쳤나 보다. 우리 한국에 들어온 후로 매일 밤 꿈에 네 아버지가 나와. 우리 주영이 어떡하냐며 당장 시댁으로 보내야 한다며 눈물을 펑펑 쏟는데 내가 속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아무래도 너무 수상해. 일단 한번 가보자. 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으나 저 역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가 상식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고 꿈에도 잘 안 나타난다며 친정아버지를 야속해 하시던 친정어머니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우셨다뇨. 최근 하도 험한 일만 당하다 보니 쉬이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엄마 손을 부여잡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뭔가가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에 가슴이 울렁였어요. 그렇게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시댁이 단독주택이거든요. 현관 잠금 장치에 비밀번호만 불면 전면창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별거에 떠나시고 남편과 시어머니도 병원에 있으니 분명 불이 꺼져 있어야 하는데 집안이 훤히 비쳐 보였어요. 저게 무슨... 제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까지 오래된 변두리 병원에서 온몸을 옴짝달싹 못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남편이 전면 창문 안에서 요요히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죄 지은 것 하나 없이 거기에 제가 있다는 걸 들킬 것만 같아 당장이라도 집 안으로 쳐들어갈 기세인 친정어머니를 붙들고
시댁을 정신없이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친정어머니 역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내뱉으셨습니다. 분노하시는 엄마 모습을 보면서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이 현실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길바닥에 주저앉아 엄마와 함께 애가 끊어질 듯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래? 사람이 어떻게 이래? 내가 그 사람 잘못됐다는 소식 듣고 어떤 기분이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래놓고 어떻게 감히 이혼을 얘기해?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 이혼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를 전신마비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저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온 세상이 제게 등을 돌려도 그 사람만은 마지막까지 제 곁에 머무르리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제게는 가족이었는데 이건 시어머니 조력이 없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아끼는 얼굴을 하고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 길로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미 사실을 알았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지 친정에 저를 보내놓고 아주 살판이 난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적이 이혼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먼저 떠오른 것이 여자 문제였으나 상간녀의 정체를 알았을 때는 분노할 기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의 절친한 지인의 딸이었어요. 케이블 방송국에서 기간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어 아는 사람에게는 제법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더러 언니 하며 애교 있게 들러붙던 그 여자를 생각하니 저들끼리는 이미 저 모르게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있을 모습이 저절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니 이 믿기지 않은 황당한 짓거리를 벌인 것이 저 상간녀라는 여자가 본인 노출을 꾹꾹 꺼린 나머지 저를 자연스럽게 이혼시키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해도 어떻게 은퇴가, 어떻게 사부인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이제 사부인도 아니지. 그럼 금수 같은 것들 어떻게 네 곁에 붙여둬? 그 소름 끼치는 인간들을 어떻게 네 곁에 둘 수가 있어? 남편과 시댁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어 커져갔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해달라 부탁했더라면 이 정도까지의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 범죄의 영역이 아닙니까? 이건 부부간의 의리를 넘어 인간이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은 거였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태를 이야기한 상간녀 역시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찾을 때만 침대를 지키고 있는 남편을 보며 차마 인정하기 싫었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전신마비 행세를 하고 있는 놈을 보며 내가 영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환상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던 날, 모아온 모든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료를 터뜨린 건 상간녀가 다니고 있던 케이블 방송국 게시판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얼굴이 모두 훤히 드러난 부정할 수 없는 불륜의 증거 사진과 함께 반신불수 행세를 하며 드러누워 있는 놈 사진까지 들어있는 게시물이었습니다. 더불어 가장 최근 집구석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놈 동영상은 정점을 찍었죠. 게시물은 금방 삭제되었으나 이미 게시글을 부지런히 퍼다나른 바람에 사건은 일파만파 커져만 갔습니다. 동시에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역시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사기죄도 예외가 될 수 없었죠. 희대의 엽기적인 사건에 순식간에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미 얼굴이 팔린 상간녀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 역시 신상 털리는 건 몇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껏 마음을 놓고 있다 불시에 당한 봉변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곧장 달려왔더군요. 이제 반신불수 행세도 하지 못하고
헐레벌떡 뛰어온 놈을 보니 내가 사랑한 사람은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인간은 그래도 한때 부인이었던 저를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로 만든 찢어 죽여도 성에 차지 않을 배신자일 뿐이었어요. 이 찢어 죽일 것들,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믿었는데,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등신천지로 만들 수가 있어? 쫓아온 시모와 남편이 미처 사죄의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닥치는 대로 그것들을 쥐어패기 시작한 친정어머니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말릴 생각 같은 건 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면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 억하심정은 아직 풀리지도 않으셨을 테니까요. 저렇게나마 가슴에 맺힌 것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때리도록 둘 생각이었습니다. 아유, 사부인 그만하세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고작 이거 맞고 아파? 내 딸은 심장을 죽여놓고 겨우 이걸로 아프냐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차마 당신한테 입을 뗄 수가 없어서 이런 짓까지 벌여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죽일 짓일 걸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죽지 그랬어? 어설픈 반신불수 행세 말고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진심만을 가득 담아 남편의 죽음을 소망하는 제 모습을 보고 놈 역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한 모양이었습니다. 여전히 울부짖는 제 어미를 데리고 비척비척 사라져가는 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역시 유명인이었던 상간녀 쪽이었습니다. 제 신상 안 털려보겠다고 이 짓을 벌여놓고 국민 상간녀로 오물을 뒤집어 썼으니 두 번 다시 방송계에 얼굴을 내밀 일은 없겠죠. 얼굴을 갈아엎고 신분 세탁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 땅에서 그 여자는 영영 재기불능일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복수를 하면서도 아픈 마음뿐이었는데 시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은 후 스스로를 갉아먹는 감정은 이만 버리기로 했어요. 그놈이 다른 데 눈을 돌린 건 알았어도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까지 할 줄은 내가 진작 내게 기뜸만 해주었더라도 네가 이렇게 다칠 일은 없었을 텐데 내 잘못이다. 내가 미안하다, 주영아. 나 그거 알고 나서 그놈이나 그놈 어미나 더는 사람 아니라 생각한 지 오래다. 다 그것들 잘못이야. 그러니까 너는 거리낌 없이 미워하고 실컷 비난하고 그러고는 그것들한테 매여 살지 말고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말고 제발 행복해져라, 주영아. 그러니 애초에 그 둘의 부정을 알고 별거를 하셨던 시아버지셨습니다. 그제야 제게 사과하시던 시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로 이혼 소송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 상간녀와 전 남편, 전 시어미까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을 때도 그저 순수하게 후련해 하기로만 했습니다. 그들은 명백한 가해자이고 저는 제 한을 푸는데 성공했으니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워낙 엽기적 사건이었으니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전 남편 역시 권고사직을 당하고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을 때 제 인생에서도 그 사람을 영영 몰아내기로 마음 먹었어요. 지금은 그것도 수년이 흐르니 그저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고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도 시간은 흐르고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